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지난 18일에 현판식 걸고 출범을 했는데 지금 2주 정도,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구 권력의 갈등, 충돌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인수위 전반적인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학교 특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특이한 현상이 문재인 지금 곧 있으면 뭐 한 달 정도 후면은 물러나실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기대감, 그다음에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 항목이 다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뭐 박빙인 수준이거나 네.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지금 가장 낮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선 결과가 워낙 아슬아슬한 박빙이었죠. 뭐 깻잎 예. 반장 차이였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일 수가 있고 예.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그렇구나. 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이 뭘 기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해서 평균보다 좀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자층이 누군가를 살펴봤더니 M여중이에요. M여중. 지난 대선 때 정말 주구장창 뭐 열화와 같은 인기였잖아요. 외웠어요. 예, 우리 M여중. 최경영 이슈 오도독 나왔을 때 예. 제가 그 발언했을 때 완전히 조회수가 급증했거든요. 자아자찬인데. 예. 그때 이제 왜냐면 결국 변동성이 큰 건 진영 간 대결 구도에 묻히지 않는 것은 MZ 세대의 여성 중도층. 근데 맞았지 않습니까? 여성이 그랬죠. 결국 마지막까지 그러네요.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니까요. 예. 그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되죠.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 좀 파격이네. 정치 신인이라서 잘하네.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렇게는 못할 줄 알았는데 기대를 뛰어넘네. 음. 놀라네. 이런 상황이 돼야 국정수행 기대감이 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전과 다른 것이 이명박, 박근혜 당선인 시절만 하더라도 그냥 줘. 뭘 준다? 국정수행 기대감을 그냥 줘요. 돈 안 드니까. 그래 뭐 좋게 보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유권자가 까다로워졌다. 까다로워진 거죠. 그만큼 이게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런 뭐 허니문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대선은 끝났다. 그럼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여하튼 여당으로서의 역할, 대통령으로서 임기는 마무리돼 가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국민의힘이 더 낫겠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만 보는 겁니다.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이게 상대 비교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절대 기준이 생기는 상대 비교가 거군요. 아니라니까요. 집권 여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정치권이 어떤 행태가 나오냐면 에이 그래도 우리가 저쪽 쟤들보다는 낫잖아. 뭐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 길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제 이야기가 좋잖아요. 아니 저 뭐 혼자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방심한 거예요. 오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맞아. 국민의힘보다는 조금이라도 낫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유권자들이 이제는 오롯이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니까. 근데 그걸 윤석열 당선인이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국정수행 기대감도 낮은 거죠. 말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격렬했던 대선의 후유증, 예. 아직도 치유되지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계속 결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저 같은 사람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예.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저러한 리더십은 결코 제가 기대했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생각하고 약속했던 소통하는 리더십, 국민 속으로 뭐 국민에게 함께 이런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예. 밀어붙이기 리더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는 실망했어요. 그럼 만약에 저한테도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실제로 48%가 지지를 했으면 별로 대통령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48% 이상은 그리고 이제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나와주는 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일 것 네. 같은데 그것도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더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예. 이제 뭐 대선 결과의 여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또 폭풍 이것도 있습니다만 폭풍 전야죠. 예. 근데 가장 큰 것은 국민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좀 더 빨리 회동도 하고 오히려 파격적으로 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는 이제는 사실상 끝난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시점은 5월 10일이지만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유력했던 것은 지난 2020년인가요? 2020년이죠. 2021년인가요? 1년 2020년 검찰총장 그만두기 직전에 그만두기 직전에 예. 그때 그만두기 2021년이네. 국정감사가 그렇죠. 있었던데 예. 그때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사실은 인기가 제일 추미애 높았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요. 추미애 예.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 부하가 아닙니다. 그거는 2020년이에요. 2020년 맞죠, 그렇죠? 예. 10월 22일 2일이에요. 음. 전 부하가 아닙니다. 아 부하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자 지금 국민들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국민들의 부하입니까? 부하 아닙니까? 전 국민들의 부하입니다. 부하는 아니죠. 국민들의- 모습이 되겠다고 했지. 모습이니까. 부하는 그런데 아니죠. 모습은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회동도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을 보채서라도 졸라서라도 우겨서라도 얻어내야 되는데 그냥 자꾸 권성동 의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기대감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보채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제가 그 인수위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 이전 정부에 이렇게 예산이랄지 뭐 기획재정부가 50조와 관련해서 지출 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좀 안을 내놔 봐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내와 봐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임명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 그래 그 50조 한번 마련해 봐. 안 되면 국채라도 10조라도 뭐 발행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근데 요구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급하니까 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그 전에 있었습니까? 이런 게 인수위가 이전 정부의 행정부 장관들에게 이거 해야 되니까 요구를 이렇게 하고 예산 가지고 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를 이 상황 자체를.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참 또 이제 나와서 또 비판을 하게 되는데 예.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 비판이었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우린 점령군이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지금의 행태는 점령군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을 바꿔라. 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각 부처에 보고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해와라라든지 국방부 내일까지 이전에 이런 식의 얘기는 이거는 월권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배려나 현 정부와 협조와 조율을 통해서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부서장, 장관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챈다 이런 이야기는 예. 추경은 지금 자영업청이나 또 소상공인들은 너무 급하잖아요. 그죠. 저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시작되더라도 여소야되니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고 협력을 구해야 되고 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비용 일정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낼 때에 또 요구할 때의 태도인 거죠. 예.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M 여중에 이제는 음.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지금 유행으로 예감을 하고 있는데 예. 소협통. 아. 발음이 왜좀 소협통은 뭐죠? 네. 소통, 예. 협치, 통, 협치. 통 뭐예요? 통합. 아.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소통 협치 통합. 발을 그렇게 맞춰놓고 소협통. 손발을 맞췄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염통이 아니고. 네네 소염통 그것도 재밌네요. 소통이 중요하다. 예. 소통 많이 하면 그게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정부 부처의 예산이다 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안보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일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수행 기대감이 높지 못한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태도다.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점을 바꾸고 그러니까 있어요? 월요일 날 문재인 예. 대통령과 이제 회동을 한 이후에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안 하고 인수위 차원에서 언급을 안 하고요. 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이 바퍼 봉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가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뭐 지지율 저 뭐 여론조사 신경 안 씁니다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신경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현안 문제라든지 예. 문재인 정권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이슈에서는 빠지고 예. 이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그렇죠. 전환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해 보고 싶어요. 빨리 그렇게 그게 더 참-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했어야 돼요. 아까 M여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구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안보나 경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럼요. 그렇고. 근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지하 벙커 문제, 그다음에 영빈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빈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랄지 그 아름다움이랄지 그런 거를 국방부가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삭막한 빌딩이 대체할 수는 없고 안을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한들 외국 정상들이나 뭐 총리, 대통령, 여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와대 정도의 어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가옥을 제가- 봐야. 근데 그거 영빈관하고 지하 벙커는 그래도 쓰는 게 아니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말씀 뭐냐면 훨씬 낫지 않아?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을 하려면 최 기자님도 청와대 가보신 적 있죠?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청와대에 아주 깊숙이까지는 윤석열 당선인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28일 날 딱 청와대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격하게 반기면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때 눈빛 한번 보셨어요? 동공 지진이 일어나요. 아이 대통령 당선인한테 아니, 이거- 동공지진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말 못해? 대통령 당선인은 김치 안 먹어요? 아니 그래도 깻잎 안 좀 먹어요? 이 수위를 조절하시라라는 말씀. 아니 저 동공 지진이라는 말 못 씁니까? 뭐 약간 안 좀 쓸 수도 흔들렸다. 있고. 예. 권위주의 시대예요? 예. 약간 아니 흔들렸다. 그래서 예.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틀렸으면 어쩌서 제 눈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눈빛이 좋은데 아 좋아 사실은 청와대 많은 그러니까- 장소는 없어. 특히 그러니까 영빈. 해동 이후에는 예. 국방부 이야기가 윤 당선인 입에서 안 나와요. 왜냐? 한번 봤더니 깊숙이 특히 상춘제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상춘제 딱 봤더니 괜찮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청와대가 영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갔다 일한 사람들 다 문제 많았어. 어. 근데 그럼 미국 백악관은 안 그래요? 백악관 보면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잘된 사람 많아요. 아니 독일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영방의회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다 파괴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벽돌을 그대로 다 박아놨어요 건물 안에. 그러니까 그 이게 영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예. 끝도 없는데 많은 분들은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마광수 교수도 그랬어요. 이정희 마광수 교수 아시잖아요. 예. 그죠? 뭐 장미여관으로 가고 싶다 어쩐다. 근데 이 마광수 교수가 예전에 청와대 터가 안 좋다라면서 이게 약간 남녀 그 시기로 하여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백악관도 안 된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네. 잘된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엮어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면 다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가 호랑이 구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들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잘 됐잖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이슈가 예. 약간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 지금 청와대에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협조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너무 이 이슈에 몰두하는 거는 좀 할 필요는 아니지 없다. 않느냐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예. 그 월요일 날 만나고 나서 화요일 날 인수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디테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본인들도 6일 만에 이전을 결정해가지고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도 이제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더 좀 반발을 해주기를. 그러면 못 이기는 채. 아, 그렇잖아. 국민들이 정 그렇다면 아,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국민들이 방법이지. 이렇게 반발하니까 안 하려 그랬나 내가 아.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럼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혹시 그때 네. 월요일 날 만났을 때 네. 171분 동안 식사만 뭐 하시지 않고 에이, 다른 것도 했겠죠. 예, 예를 들면은 저기 윤 당선인님 저기 청와대에 중요한 경호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극소수의 경호처 사람들만 아는 데인데 이리 잠깐 와 보십시오. 여기가 이런 데인데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어떠한 시설인지.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서 야 진짜 이게 옮기는 게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라고 당선인께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제가 살짝 엉뚱한 것일 수는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들도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각 개인 대통령이 꽂히는 곳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서재가 꽂혀. 링컨 이용했대. 그래?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거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쫙 안락한 의자.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더만요. 어떤 사람들은 예. 백악관 내에 식당이 꽂혀요. 아. 썩 들었나? 저는 경호 시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예요? 식당이야. 윤 당선인이 요리 좋아하거든. 그런데 국방부 청사도 식당 가봤잖아요. 근데 예. 청와대 식당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국방부 가보셨어요? 느낌이 약간 좀 네? 짬밥 같은 가보셨어요? 느낌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영화 좀 보세요. 영화 보면 장동건 나오는 영화에 다 나와요. 아니, 옛날에- 그래서 딱 보면 식당을 보고서 입이 쩍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거야. 여기야. 이 식당에서. 김치찌개 그리고 끓여? 그래서 집무실 안 옮기는 건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예. 옮기기는 옮겨. 아내한테 평생 밥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시설이 좋아야 돼요. 화구가 인덕션이 한 4개는 돼야 돼. 청와대는 8개는 될 거예요. 아이, 아이, 8개 어떻게- 뭐 80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는데. 네. 예.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이 좋아요. 가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것을 보고 음.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인의 예. 그 숭고한 뜻은 좀 숭고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를 그 다른 이야기, MB 사면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집무실 이전과 함께 또 쏙 들어가 버렸기 들었죠.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될 것 같고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참모들이나 인수위나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청와대랑 문제 삼고 협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엠여중하고는 지금 클릭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가부 폐지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음. 여성계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성계가 그것을 호락호락 허용을 할 것이냐, 그냥 수용을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면은 우리 지금 방송 제작 시점에서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그런 세미나도 있어요. 예. 여가부 폐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출연하는구나. 참가를 하는데 KBS니까 제가 깨알 홍보를 좀 해야 돼.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은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반이나 되는 유권자의 표심을 떠나보내는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선거 끝난 이후에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대안은 뭐냐면 거의 폐지에 가까울 정도의 업그레이드된 개편. 저는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미래가족부라는 것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새로운 좋네요. 부처를 미래가족부.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이준석 대표가 또 어제
SNS에다가 무슨 미래가족부냐 이게 여가부의 확대 개편 아니냐 이것은 우리 공약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이게 제가 미묘한 게 국민들 민심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고 또 정착을 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곰곰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를 할 때는 화끈하고 그리고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말이 맞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제 집행을 하면 집권 여당이 돼서 집행을 하면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많아. 부작용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뭘 신설 도입해도 부작용이 심하고 맞습니다. 폐지에도 부작용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부작용에 관해서도 또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보완책을 제시해야 될 게 또 집권 여당이야. 이제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겠더라고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 대선 때는 뭐 폐지한다 그러면 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작 끝나고 나서 폐지하면 표도 안 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지. 성과를 내야지. 맞아요. 폐지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어.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슈를 전환시켰어요. 이제 인사 이슈로 완전히 판이 그렇죠. 이제 바뀔 맞아 거예요. 맞아. 네네. 예. 이제 내일쯤에는 이제 국무총리 네. 지명 내일 만우절이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4월 2일 예, 4월 2일 날. 예. 국무총리 지명할 거고 진행자 좀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왜? 각 부처 장관들 계속 인선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 정치권의 관심은 어. 인선 문제로 갈 것이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저는 국무총리를 누구냐 하느냐로 또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국무총리를 누구로 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편집돼서 올리기 전에 발표될지 어떤지 모르죠. 저는 아니 한덕수,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니까. 한덕수 가능성이 예. 높다고요. 한덕수. 이거 점수 땁니다. 한덕수. 점수 딴다. 네. 왜?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말들을 제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 왜냐하면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 음. 통합, 안보 전문, 음. 경험 이런 쪽이에요. 관료. 음. 그러면 이 글자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물론 거론되지 않는 사람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거론되는 사람을 매칭을 해보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덕수. 한덕수밖에 안 한덕수야. 예. 한덕수 경제죠. 예. 관료죠. 또 통합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또 호남 출신이에요. 전주 출신이더라고요. 게다가 예.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하셨죠.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인수위가 말 그대로 MB 시즌 2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MB 출신 인사들이 많잖아요. MB 때 한덕수 전 총리가 가만히 있었냐? 네. 주미 대사를 했네. 맞아. 그러니까 한미 동맹 얼마나 강조해요 지금. 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화 통화했잖아요. 두 정보를 아우른다.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DJ 때 했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덕수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국민들도 대문짝만하게 한덕수. 오 점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덕수 그 전 총리를 지명을 하면은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기 정부에서 두 번이나 임명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에 했던 게 무역협회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기 관리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흠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당선인과도 딱 한 번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주미대사 때 미국에 가셨을 때 이렇게 한번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본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인데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인준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4-5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 안정감은 있는데 좀 한국일보 쪽에서는 뭐 좀 너무 올드하지 않느냐 뭐 이 이야기는 하더라고. 한 가지 흠이라면 유머가 없어. 한덕수 총리 뭐 유머 있었던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배정찬을 총리로. 농담이고. 예. 그러니까 정무특보 하세요. 예. 그 다른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임종영, 그다음에 최준경, 특히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고 채틀러.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원래 그 캠프에 있지 않았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최준경 장관이. 아마 그래서 지금 뭐 곽이 부총리도 지금 신대변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각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신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믹스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안배될 수도 있겠죠. 예. 크게 좋게 보면 안배인데 다르게 보면은 나눠 먹긴 해. 거의 뭐 우리 쪽 사람들 챙기긴 해. 예.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인사 문제가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도 줄 것 같은 게 뭐냐면 넓게 유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예. 모셔다가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을 하고 후보 추천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네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네라는 평가를 받으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약속과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이건 지방선거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다음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람 뭐 네. 확정이 돼야 좀 일단 뭐 그거는 최종 평가를 안이 할 수 나와야 있으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는요 국민들을 인사 문제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이분 추천하고 뭐 지명을 했을 때 감동을 줘야 돼요. 느낌이 와야. 아 그래. 야 저런 분까지 추천을 했구나 지명을 했구나 그래야지 예. 막 국민들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인사는 실패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번 인사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소야 되기 때문에 예. 청문회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겠죠. 상당히 공감도가 높은 사람들이려면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도덕성도 검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처럼 이제 재산 검증이랄지 또 그런 예, 것들. 그런 부분 절대 우리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청년이나 여성이 좀 많이 배려돼야 돼요. 근데 그 여성이 우리가 뻔히 지금 예상 가능한 윤희숙.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든 어떤 총리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아이고 뭐 다르지 않네 이런 게 아니라 좀 파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 파격과 감동에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 왜냐하면 네? 아니 누구나 생각 못하죠.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생각하는데 근데 윤석열 엑스파일의 장본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가면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를 어, 장관으로 임명한다. 어. 나이도 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경험도 있고. 비서실이 또 그럴 수도 있네. 비서관으로 어느 간다. 부처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게 문제네. 갈 데는 없다 그죠? 농담처럼 사람은 들려요. 괜찮은데. 장성철 교수님 얼굴이 약간 좀 붉어지셨습니다. 이런 농담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이제 약간 빠지겠다, 1년 정도 네네. 지켜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배웠나?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점에 대한 그 타이밍, 인수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대표 선거 때 한번 노려보는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잘못했다. 듭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비판할 대목이 있지만 꼬리표가 달릴 것 같아요. 어떤 꼬리표? 아유 그 안랩 주식 2천억 넘는 거 백지 신탁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를 안 했다라고 라는 꼬리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거 공격하기 쉽거든요. 아이 공직을 재산 주식 때문에 발로 차버렸다. 그렇게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부담감은요. 윤석열 당선인들의 측근 윤핵관들이 저는 대통령 당선인께 부담감 드리기 싫어서 저는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렇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네. 안철수 이제는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눈치가 생긴 거지. 저도 그렇게 보고. 네. 눈치가 있어야 네. 코치가 되고 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얘기- 뻗을 자리를 지금 그렇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네. 필요해. 계속 나오고 매번 나왔잖아. 음, 인수위원장까지 하네. 물론 물론 이제 건성동 의원이 지적한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았다고 봐요. 예. 인수위원장이 사람이 그 뭐 욕심 그렇게 되면 됩니까? 국무총리까지 저는 그런 주변의 견제보다는 피로감이에요. 국민의 피로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충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는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 눈치를 봤다는 거죠. 왜냐면 합당을 해봐야 예. 지금 합당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도
홍준표 의원 그 현상을 본 거잖아요. 아무리 국민 지지가 높으면 당원들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네. 말짱 도루묵이더라. 그러니까 서서히 쉬면서 밥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좀 얼굴도 익히면서 주변도 익히고. 기반에 속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24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일단 선거에 황제가 돼야 유력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길을 닦고 있다가 일치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에 뭐냐? 이제는 우리가 진영 간 대결이 되더라도 중도 가지고는 안 돼. 보수 기반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말 자기 그대로 지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예. 그 지분을 안랩 주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그렇지. 지분 가지고는 예. 당의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 인수위원장이 완주합니다. 완주해요 한 게 5년 뒤를 말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계속 부정적으로 가능성.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 그 기본적으로 잊혀질 수가 있어요. 잊혀질 수 있다. 네, 지금 뭔가를 안 하면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중요한 양날개가 뭐냐면 하나는 국민적인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의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에요. 둘 다 없어요. 정치인이 이 두 개가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저분은 계속 철수하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번 국무총리로 유력하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본인이 그냥 저 안 할랍니다 하면서 철수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무엇을 하더라도 에이 저분은 완주 안 할 거야. 또 철수할 거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국무총리 하시겠다고 했고 예. 본인이 합당하면서 저는 행정 경험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함으로써 대선 후보로 우뚝 섰잖아요. 예. 그러한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선택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데 네.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국무총리직의 이른바 트라우마, 저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니, 국무총리 역임해도 자기가 잘하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근데 저는 왜 중요하냐? 저는 잊혀질까? 또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는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예. 아니 가수 이용 안 잊혀졌잖아요. 잊혀진 계절 불러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10월의 마지막 날만 기억이 나는 거지. 아니야 지금도 기억나요. 364일 그래서 동안 저는 잊혀졌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 예. 비호감이 호감되는데 시간 필요합니다. 계속 나오면 이게 바뀌지 전환이 되진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떨 때는 철수를 해야 영의를 불러올 수 있다. 철수를 해야 영의를 불러올 수 왜 있다. 그게 중요하냐? 영의는 여심이거든요. 계속 나와 있는다고 해서 여심이 여성 유권자들이 안철수 이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심해야 되는 거죠. 밀당을 하고 있다. V3가 아니라 V5를 만들어야 돼요. 아. 마지막은 뭐냐? 저는 충전을 해야 사랑의 배터리가 완성된다. 왜냐하면 다 방전됐고 야, 피로감 말의 성찰이다, 때문에 오늘. 예. 이제는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도 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완주합니다. 더 테마나 내용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충전을 해야 배터리가 생기는 거죠. 충전은 국민들의 지지와 그런 뭐 사랑으로 충전이 되는 거지 본인이 쉰다고 충전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간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번에 큰 도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어떤 고뇌찬 결단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여의도의 문법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도 사실은 부동산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수위 기간이 보름 동안에 잠잠했던 게 부동산 TF인데 부동산 TF가 이제 만들어졌고 TF 팀장으로 심겨원 교수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 하나하나씩 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공약에는 대출 규제 완화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이랄지. 근데 공급은 당장 뭐 안 되죠. 잡히는 게 아니고 네. 당장 잡히는 거는 대출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거밖에 재건축 없어요. 네. 그 초과이익 환수제랄지 재건축 규제 완화랄지 뭐 이런 걸 거란 말이죠. 걸리죠. 네. 세제 네. 또 세금 이걸 거란 말이에요. 대출, 세금, 재건축, 재개발 네. 이걸 텐데 네. 이게 지금 집권해서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민심이 그대로 하면 따라올까? 시장 상황이 받쳐질까? 이게 또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인수위 뜻대로 안 되겠죠. 윤석열 음. 당선자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예. 이것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대출 규제 안 해주면은 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때 불리할 것 같아. 임대차 3법 개정 안 해주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야 이것이 국회 내에서 법안이 바뀌어지는 거지 의지와 고집과 신념만으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4월 8일 날 국민의힘에서 뽑히고 나면 예. 그 원내대표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 조직 개편하고 장관 인사 청문회하고 이런 법률안 개편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장관 우리 오케이 해줄게. 이 법안은 당신들 일단은 포기해. 이렇게 서로 빠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세금만 해도 법 개정이 다 필요한 그럼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미 네. 다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가지고 지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이야기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업무 인수 보고를 할 때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작 부동산 전문가인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전문가분 경험이 30년, 40년 되는 분 데려다 놓으면 잘할까? 부동산 아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왜? 시장 이거는 상황이랑 뭐 만인의 정책, 만인의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예. 정확히 5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역량으로 가능한 건 한 3가지 정도인데 예. 이것만 차분히 단계별로 하자. 1년 반, 그다음에 3년 뒤에 성과를 내고 5년 동안 진전시키고 맞네. 왜냐하면 이건 한 정권 내에서 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예리하게 보자. 두 번째로는 기대치를 낮추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개인의 성향이 다 달라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다르고 빌라 다르고 연립 다르고 아파트 다르고 또 1인 가구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기대감을 오히려 이제 그렇죠. 낮춰줘야 돼. 그럼요.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제 높여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잘 소통을 해서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 원칙은 뭐냐? 원칙은 말 예. 그대로 공세청이에요.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금이고 세금하고, 어. 그다음에 청은 청렴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는 마술사야. 공급은 뭐냐? 공급은 이거는 욕심내면 안 돼. 350만 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예. 가능치도 않은 이야기고 맞아요. 실제 가능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재조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집은 지어질 만큼 지어져 있어. 예. 이걸 어떻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전 큰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금인데 세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 1가구 1주택에 돈 없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은 뭐냐? 저는 이게 윤석열 당선이 할 수 있는 거야. LH 사태가 안 오도록 하는 거. 그렇지. 저는 헌법 정신과 공정과 네 상식의 이가가 정부를 운영하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총동원해서도 막아야 되는 것이 LH 사태가 절대 터지지 않도록. 그 비슷한 이건 사태. 윤석열 당선인이 점수를 엄청 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본인의 전문성을 여지없이 발휘하는구나. 그래도 깨끗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깨끗한 특히 확실하게 막는 거. 깨끗한 손이 등장했건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나마 아니 장모가 부동산 투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역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표를 준 곳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강남 서초 송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아파트 단지는 뭐 90% 이상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대감하고 종부세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지. 다르죠.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도 예. 민주당 협조 없이는 이거는 처리가 안 돼요. 예. 개정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보통 다 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구에 다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 때 시의회까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방선거가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거 뭐 그러니까 정권 바꿔놨는데 뭐 했느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방 권력을 바꿔야 여러분의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다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추경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협치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네. 추경은 어떻게 될 것 전 같습니다. 추경은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예. 지금 자영업청 소상공인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지방선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반대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그렇지. 적극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금액 조정 정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예. 이야기 나오니까 예. 저는 될 것이다. 예. 다만 이제 태도가 중요한데 자꾸만 치고받고 티격태격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는 오히려 손을 맞잡으면 다 잘하네. 화끈하게, 그러니까요. 예. 화통하게. 저도 통과될 거는 같은데 네. 시점이 음. 5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5월 10일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 안 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니 임기 동안에 400조 이상 국가 빚을 나라 빚을 그렇게 막 또 엄청나게 늘려놨어. 거기다가 30조 더 한다? 이거는 두고두고 교과서에 아, 430조의 빚을 늘어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은 계속해서 잘 만들어 놓고 5월 10일 이후에 그때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약간 살짝 다른 건 왜냐하면 예. 교과서는 10년이나 20년 이후의 개정? 유권자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역할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냐는 다를 거예요. 말도 안 오히려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지. 국민 유권자들이 평가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5월 10일 넘어가기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에서 예. 했다. 봐라, 이건 우리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예.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지 해가지고 우리 소고기 한번 내게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한 무슨 뭐 옷 브로치 그다음에 특활비 이게 좀 까리한 느낌. 민주당 아까 그 김성환 정책위원장 이야기했지만 예, 뭐 논두렁식의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 인터뷰를 저랑도 했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뭔가 좀 그 뭔가 돌파가 안 되면 사정 정국으로 이끌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감 그런 건 분명히 이제 상존하는 것 같고. 상시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차하면 지지율이 45%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네, 5월 10일부터는 여론조사 실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또 4월 달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발표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표가 될 때 45% 미만이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때린다. 이 수사에 대한 유혹이 치명적인 유혹이 살짝 간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 이 옷 관련된 논란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브로치는 왜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었고. 임기 마지막에 예. 문재인 대통령 때려봐야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더 결집할 테고 지방선거 앞두고서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좀 빈 틈을 노려서 김정숙 여사 때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입니다.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옷이라는 것이 의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세금이냐 특활비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것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냐 그게 이제 진상 규명을 차분히 할 부분인 거지. 예. 이걸 막 공방을 벌여서 하려함과 사치함에 사로잡힌 대통령의 배우자 이 정권이 바로 이런 정권입니다. 이멜다가 아니라 김멜다입니다. 온통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잖아요. 이럴 내용은 아니거죠. 심지어는 2억짜리 브로치라 그랬다가 이게 2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1억 9,998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건 차분하게 다뤄져야 될 상황이지 지금 이것이 공방되고 정쟁되는 건 뭐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때려서 문재인 정권을 막판에라도 조금 더 흔들어야 지방선거 때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를 잔뜩 더 때려서 때려서 또 김건희 뭐 여사겠죠. 예. 김건희 씨가 등장할 때 좀 더 부담 없이 등장할 수 있는 밑자락을 봐라. 뭐 전임 김정숙 여사도 저랬는데 에이 김건희 여사야 오히려 뭐 이제 걸크러시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하려고 좀 밑자락을 깔아놓는 그런 음모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정말 말끔히 걷어내고 그냥 진실만 봐라. 정말 핵심만 봐라. 진상만 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특활비 논쟁이 다시 또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전략인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 만약에.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밝히면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 지났는데 윤석열한테 왜 안 밝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히면 되는 문제고 저는 이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여야가 이제요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특활비나 뭐 이런 것들. 뭐 특활비로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 어떤 것이라면 규정을 세웠으면 좋겠다니까요. 아니 맞아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아니 그 비용은 따로 있대요. 원래. 의전비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로 좀 부족하니까 예. 조금 더 액수를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 썼어 안 썼어 막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지 말고. 옷은 필요는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건희 씨가 예. 상당히 좀 땅을 치면서 예 그럴 것 같아. 왜? 나는 옷을 못 사 입겠구나. 사실 제가 옷이 지금 예. 한 벌밖에 없어요. 특활비는 다 현금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장성철 교수님은 좀 옷이 많아 보이고.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바쁜 분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말씀 나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